오늘 지수함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리 말씀드리면 유형 8번까지 진행할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좀 에어컨이 좀 제가 좀 나오긴 나오는데 좀 차게 나와요.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알겠죠? 자, 지수함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함수를 조금 생각해보면요. 자,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것들 배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공통수학 2에서 마지막에 유리함수, 무리함수라고 하는 함수 두 가지 더 배울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원해방정식이라는 거 하나 배우지만 원해방정식은 사실 함수라고 정의하진 않았었습니다. 맞죠? 우리 방정식 이름만 정의했었잖아요. 그치? 자, 근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지수를 가지고 만든 지수함수에 대해서 조금 배울 건데요.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했을 때 생각드는 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n차식. 이런 거를 우리가 다항식이다라고 했고요. 이거를 함수로 만들면 우리가 다항함수다라고 했죠. 맞습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미치 미지수인 함수를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했었죠. 맞아요? 자, 근데 지수 함수다라는 건 자, 우리가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간 함수를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간단하죠. 그쵸?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떤 함수 펑션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자,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건데 우리가 그동안 다항함수는 미지수가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지수가 바뀌면서 1차식, 2차식, 3차식, 4차식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그치? 맞니? 자, 근데 지수함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오히려 밑에 있는 어떤 숫자가 존재하고요. 자, 지수의 변수가 들어간 함수를 우리가 앞으로 지수함수라고 정의하겠다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내용은. 이해됐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수함수를 조금 정의하기 위해서 밑에 조건을 조금 뿌릴 거야. 자, 어떤 조건이냐? 자, 이 미치라고 하는 a는 뭐가 되면 안 되냐? 1이 되면 안 돼요. 네, 1이 되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큰 양수에서만 우리가 함수를 조금 정의하기로 해요. 알겠죠? 자, 왜 그러냐면요. 일단 a가 1이게 되면요. 얘들아, 1의 거듭제곱은 항상 1이잖아요. 그치? 그럼 y는 1이라고 했을 때 이 함수는 x축하고 평행한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공통수학 2에서 우리가 추후에 배울 텐데 자, 우리가 a가 1일 때는 상수함수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지 않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 함수는 우리가 만약에 a가 음수라고 하면 이 함수가 이쁘게 이어지지가 않고요. 위아래 왔다 갔다 해요. 그쵸? 왜? 양수음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양수에서만 밑을 정의하기로 약속합니다.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당연히 뭐가 된다? 자, 밑이 1이 되면 안 되고 밑이 양수인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겠다는 거예요. 괜찮니? 자,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배울 지수함수의 케이스 두 가지는요. 첫 번째는 뭐냐? 이런 겁니다. 자, y는 2의 x제곱이라는 꼴이 있고요. 자, y는 자,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하는 걸 두 개로 분류를 할 겁니다. 자, 그럼 분류를 하는 기준은 뭐냐면 자, 첫 번째는요. 자, 미친 a가 1보다 클 때랑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미친 a가 0보다 크고 a가 1보다 작은 케이스 이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만 우리가 기본형을 나눠서 배울 거예요. 괜찮니?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처음에 모를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 미지수에다가 수를 대입해서 순서상을 찾은 다음에 직접 다 찍어가지고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판단한단 말이야. 그치?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괜찮니? 자, 그럼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판단할 케이스는 뭐냐면 밑이 1보다 클 때 케이스를 지수함수로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밑을 임의로 정해서 이 새끼를 y는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를 기준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당연히 그래프 그릴 거니까 우리는 무슨 축? 자, y축 하나 필요하고요. 자, 그럼 당연히 x축도 하나 필요하겠죠? 자, 좀 올라가네. 자,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첫 번째 0 찍어보자. 자, x에다가 0 대입하면 y 값이 1이죠. 맞습니까? 왜? 0제곱이기 때문에 1. 자, 그럼 1 대입해봐. 그럼 2가 되겠죠? 자, 2 대입하면 4가 될 거고요. 자, 3 대입하면 8 되게 높이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 역수가 되면서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쵸? 괜찮니?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괜찮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지수함수의 기본형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괜찮니? 자, 그럼 우리가 이 지수함수의 기본형에 대해서 어떤 성질이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좀 확인을 해볼 건데 자, 그럼 우리가 집합 배우셨죠? 그쵸? 맞아요?
자, 우리가 앞으로 x에다가 대입할 수 있는 거를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자, 얘를 이제 정의역이라고 할 겁니다. 정의역.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x에다가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 우리가 보통 무슨 값이라고 부르죠? 함수값이라고 부르죠? 이 새끼를 앞으로 뭐라고 부르실 거냐면 치역이라고 부를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정의역에 대응하는 y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치역이라고 앞으로 우리가 하겠다라는 거야. 괜찮니? 이거 공통수업 뒷부분인데 제가 미리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뭘 판단해야 되냐? 정의역과 치역을 늘 판단하셔야 돼요. 괜찮니?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정의역부터 조금 판단해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했을 때 x값을 의미하는 건데, 자, 이 새끼 x값을 내가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괜찮니? 자, 우리가 이렇게 집합을 나타내는 걸 무슨 방법이라고 했죠? 조건 제시법이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 x라고 하는 원소를 나타내는 조건을 쓸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수 법칙에서 뭐를 확장했어? 지수를 확장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x는 어디까지? 실수 전체까지 확장을 해서 볼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이 정의역에 대응하는 뭐를 찾아야 돼? y값인 치역도 찾을 겁니다. 자, 그 y값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 잘 봐봐요. 자, 우리가 이 양수라는 2를 거듭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쵸? 1보다 작은 진분수가 되거나 아니면 1보다 큰 엄청 큰 수가 될 수는 있으나 우리가 음수는 될 수 없잖아요. 그치? 아무리 거듭 제곱해도 음수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새끼는 y가 0보다 큰 실수라고 정의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x과 y값을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좀 판단해봤을 때 뭐가 좀 있냐면요. 봐봐. 이 새끼가 그래프가 어떠냐면 여기 있는 이 x축을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가 안 내려가? 안 내려가요. 그쵸? 그 대신 x축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가까워지곤 있잖아요. 그치? 맞니?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래프가 어떤 직선에 가까워지는 선을 앞으로 점근선이라고 정의할 거야. 이해되니? 우리가 이 선을 뭐라고 하겠다? 점근선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닿지도 넘어가지도 않아. 하지만 가까워지고 있잖아, 민호가. 그치? 우리가 그 선을 점근선이라고 할 건데, 자, 이 점근선이라는 건 지금 너네가 눈으로 봤을 때 무슨 축이야? x축이잖아요. 그치? 자, 우리가 점근선 쓸 때는 항상 방정식으로 쓸 거기 때문에 우리가 y는 0이라고 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리고 그래프의 특징을 조금 볼 건데요.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그래프가 어때? 자, x값이 커질수록 y값이 커지잖아요. 그치? 맞아요? 우리가 이런 함수를 앞으로 증가함수라고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왜? 자, 우리가 1차 함수도 이렇게 그려지면 그래프가 증가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치? 아니, 얘도 자, x값이 커질수록 y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뭐라고 정의하겠다? 증가함수라고 정의하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수학에서는 증가함수를 어떻게 쓸 거냐? 자, 봐봐요. 자, x1 이렇게 있어요. x2가 이렇게 있어. 얘들아, x1보다 x2가 크잖아. 그치? 맞니? 근데 그거에 대응하는 함수값도 보니까 fx1보다 fx2가 더 크잖아. 그치? 맞아요? 그럴 때 우리는 만족하는 걸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걸 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 아이고. x1이라는 정의역보다 x2라는 정의역이 더 크고 그거에 대한 함수값이 요 새끼가 더 크다면 우리는 얘를 무슨 함수라고 정의하겠다? 증가함수라고 정의하겠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자, 또 다른 색깔 좀 쓸게요. 자, 정점 쓸 건데 여기다 쓸게요. 정점. 자, 정점은 뭐냐면요. 얘들아, 지수가 0이면 항상 값이 몇이야? 1이죠. 그치? 맞니? 그래서 항상 지수가 0일 때 생기는 함수값을 우리는 지수함수의 정점이라고 할 거야. 이거 조금 중요해요. 지금은 우리가 기본형이니까 2x제곱 이렇게만 배울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근데 우리가 앞으로는 대칭이동이나 평행이동 이용해서 2의 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이런 것도 그래프 그릴 거 아니야. 맞아? 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점을 찾는 방법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알겠니? 지수함수에서 정점을 찾는 방법은 항상 뭐가 될 때? x가 0일 때? 아니야. 지수가 0이 될 때야. 그럼 내가 이렇게 생긴 변형된 지수함수의 정점 찾고 싶다. 그럼 x에 몇 대입해야 돼? 4 대입해야 돼. 알겠죠? 지금 나와 있는 지수함수에 지수가 0이 될 수 있도록 x값을 대입하셔야 돼요. 알겠죠? 지금은 당연히 기본형이니까 x에다가 0만 대입해도 지수가 0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0,1이 무슨 점이다? 정점이라고 정의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간혹 가다가 문제 보면요. 이 지수함수가 반드시 지나가는 정점을 찾으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아무거나 대입하는 게 아니라 지수가 0이 되는 x값을 직접 찾아서 대입하셔야 돼요. 지금 괜찮니?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두 번째는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자, 무슨 분수일 때? 진분수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드는 함수 아까 제가 미리 써놨죠? 어떻게? 2분의 1의 x제곱인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얘들아 2분의 1은 뭐의 역수야? 2의 역수잖아, 그치? 맞니? 그럼 내가 얘를 굳이 표현하면은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민혁아 혹시 대칭이동 평행이동 배웠어? 배웠죠? 자, 근데 보니까 미지수 x의 부호가 바뀐 형태잖아, 그치? 맞니? 그럼 무슨 축에 대칭했다는 거야? 이 그래프가 y축에 대해서 대칭했다는 거죠. 괜찮니? 아, 그러면 자, 이 새끼랑 이 새끼랑은 무슨 관계다? y축에 대한 대칭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자, 그럼 그래프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x축, 자, y축이 있다고 하면요. 자, 이 녀석의 그래프를 y축에 뒤집으면 되니까 제가 이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그립시다. 이해되니? 자, 이게 우리가 뭐가 된다? 아, 밑이 0하고 1 사이인 진분수인 상태에서 그려지는 지수함수의 기본형이구나. 괜찮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 뭘 찾았어? 정의역, 치역, 점근선 특징, 그리고 마지막에 정점까지 찾았잖아. 그치? 맞아? 이 5가지를 똑같이 찾아볼 거라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정의역부터 가자. 자, 정의역은 당연히 어때? 얘도 마찬가지로 양수이기 때문에, 애초에 양수이기 때문에 뭘 대입해도 상관없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x는 실수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치역 보겠습니다. 자, 치역 같은 경우에는 y죠? 자, 그럼 얘도 어때? 그래프의 형태를 보니까 x축보다 위에 있잖아, 그치? 많이? 아, 그럼 이 새끼도 뭐야? y가 0보다 큰 실수구나. 자,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점근선 중요하다고 하죠. 점근선 뭐야? 이 그래프가 제 어때? 얘는 내려가고 있죠, 그쵸? 얘들아, 내려가는데 x축 밑으로 내려가 안 내려가? 안 내려가잖아, 그치? 그럼 결국 뭐가 돼? y는 0이라고 하는 게 점근선이 될 거고. 자, 특징보다 얘들아,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감소함수가 될 거고요. 자, x 값이 더 클 때 y 값은 반대로 작아지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반대인 감소함수라고 정의하겠다라는 거야. 괜찮니? 자, 세 번째 무슨 점 찾아야 돼? 자, 정점 찾자. 얘도 마찬가지야. 지수가 0일 때 y 값이 1이죠. 얘가 무슨 점이다? 정점이다라는 거야. 그럼 기본형 끝났어요. 괜찮을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아, 우리 이차함수 옛날에 배웠을 때 봐봐요. 4x제곱이고요.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있어. 얘들아, 얘랑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이차함수는 꼭지점은 다르겠죠. 왜? 평행이동 했잖아, 그치? 근데 뭐는 같아? 그래프의 굴곡의 형태는 똑같잖아, 그치? 자, 너네가 이걸 보고 그래프의 곡선의 형태가 같다는 걸 어떻게 판단했어? 최고차항의 개수를 보고 판단했던 거 기억하니? 자, 얘가 만약에 4가 아니라 3이라고 해보자. 그럼 그래프의 굴곡의 형태가 같아 달라? 다르죠? 둘은 완전히 다른 함수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가 지수 함수에서도 그런 거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럼 첫 번째, 자, 제가 a의 x제곱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 괜찮니? 자, 그러면 자, 얘가 a의 x의 개수 앞에 1이 이렇게 있잖아, 그치? 괜찮아요? 그럼 이 새끼들이 그래프의 굴곡의 형태가 같으려면 지수의 x 개수가 같아야 돼. 알겠죠? 자, 예를 들어보자. 자, 내가 3의 4x제곱이라는 걸 뒀다고 해볼게. 괜찮니? 자, 그 다음에 9의 2x제곱을 뒀다고 해봐. 자, 둘은 빛이 3하고 9 서로 다르잖아요, 그치? 근데 실제로는 둘이 곡선의 형태가 같을까 다를까? 같을 거라는 거야. 왜? 어디까지 보고 판단하는 거야? x 앞에 개수까지 거듭제곱으로 보고 판단하라는 거야. 결국 몇이야? 81이 될 거고, 이 새끼도 81의 몇 제곱, x제곱의 형태가 같으니까 어떻게 된다? 곡선의 형태가 같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자, 제가 여기를 조금 변형했어요. 자,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 더하기 4 이렇게 했다고 해봐. 그럼 얘네들은 그래프의 곡선의 형태는 다르지만 평행이동으로 인해서 같아지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뭘 본다? 우리가 x의 개수까지 보고 판단한다. 마치 무슨 수열처럼? 등비수열처럼. 괜찮니? 우리가 등비수열의 공비 판단하는 것도 x의 개수까지 보고 판단하라고 했던 거 아시죠? 지수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x의 개수까지 거듭제곱해야 그래프의 곡선의 형태가 같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거 물어보는 문제 뒤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뭐 할 거냐? 우리 앞으로 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했을 때 우리가 지수함수를 그리거나 판단하는 거를 몇 개 좀 연습할 거라는 거야. 좀 많이 연습할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앞에 봐봐. 2에 x-1제곱 더하기 3인 그래프가 있다고 해보자. 자, 너네가 이거 보자마자 판단할 수 있어? x축으로 1만큼 이동했구나, y축으로 3만큼 이동했구나, 그치? 맞아? 자, 그럼 너네가 총 5가지를 판단할 건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x값 판단해야 돼. 이걸 무슨 역? 정의역이라고 하겠다. 자, 두 번째 y값 판단해야 돼. 얘를 뭐라고 하겠다? 치역이라고 하겠다. 괜찮니?
자, 그리고 세 번째 뭘 판단할 거냐? 자, 이거 판단할 거야. 빨간색. 점근선. 점이라고 했다. 점근이라고 했다. 점근. 자, 네 번째 뭘 판단할 거냐? 자, 정점 판단할게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그래프 개형 판단할 겁니다. 이 다섯 가지만 너네가 판단할 수 있으면요, 그림 안 그리셔도 돼요. 그린다 하더라도 금방 그릴 수 있어요. 알겠죠? 얘들아, 이것만 설명하고 좀 시원한 강의실로 내가 한번 다시 알아볼게. 알겠지? 자, 볼게요. 첫 번째, 천천히 봐요. 실수 전체입니다. 지수에다가는 어떤 걸 대입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알겠니? 자, 잘 봐. 얘들아, 2의 거듭제곱은 0보다 커, 작어? 2의 거듭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죠? 근데 거기다가 3만큼 더했잖아, 그치? 맞니? 그러면 얘 자체가 애초에 0보다 큰데 거기다 3을 더했으니까 y값은 당연히 뭐보다? 3보다 크겠죠. 괜찮아요? 자, 그럼 봐봐. y값이 3보다 크다는 건 3 밑으로는 내려갈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잖아. 그럼 y는 3이라는 게 결국 무슨 선이 돼버려? 점근선이 돼버리는 거야. 알겠니? 치역과 점근선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니? 자, 그럼 점점 찾자. 자, 제가 아까 점점은 뭐라고 했어? 지수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 x값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치? 집중하세요. 자, 그럼 준영아, 지수가 0이 되려면 x에 몇 대입해야 돼? 지수가 0이 되려면 x에 몇 대입해야 돼? 1 대입하면 되죠? 그럼 1, 몇이야? 4가 되겠죠? 맞죠? 자, 제가 마지막 뭐라고 했어? 그래프 개형이라고 했죠? 그래프 개형이라고 하는 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판단하라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얘는 어때? 자, 밑이 1보다 크니까 결국은 증가하는 그래프의 형태가 되겠죠? 맞아? 그럼 너네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 자, y축 있고 x축 있어. 자, 점근선 몇이었어? y는 3. 정점 몇이야? 1,4. 대충 찍자. 알겠니?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증가한대? 이렇게 그냥 대충 그리시면 된다는 거야. 알겠니? 제가 지금 여러분은 처음 배우니까 이렇게 5가지를 쓰긴 했지만 실제로는 그냥 여러분이 딱 보고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잠시만요. 얘들아, 덥지? 덥지? 요 개형만 잠깐 연습하고 5분만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알겠죠? 다른 데서 강의 찾아볼게. 자, 한번 해볼게요. 자, y는 자, 밑은 계속 이로 통일할게요.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 마이너스 4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4에다가 자, 마이너스 6 정도로 해볼게요. 괜찮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판단할 거 뭐부터 판단할까? 정의역. 정의역은 무조건 실수 전체야. 자, 치역 찾자. 치역 찾자. 파란색 치역. 잘 봐봐. 자, 마이너스랑 상관없어. 2를 거듭제곱하면 무조건 양수야. 맞지? 근데 거기다가 빼기 6을 했죠. 맞아? 뭐보다 커? 마이너스 6보다 크겠죠. 괜찮니? 자, 그리고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치역 찾았으면 점근선 바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괜찮니? 자, 그럼 정점 찾아야 돼. 자, 이영아, 정점 찾으려면 지수가 뭐가 돼야 돼? 지수가 0이 돼야 되니까 x에 몇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 4 대입하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2의 0제곱은 1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증가감도 확인해야 돼. 자, 위치 뭐보다 커? 1보다 크죠? 원래 증가해야 돼. 근데 무슨 축 대칭했어? y축 대칭했죠? 그럼 이렇게 감소하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판단하라는 거야. 그럼 그림 또 그려볼까? 자, 점근선 마이너스 1이야. 대충 그릴게.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니까 대충 여기 지나가겠죠? 맞습니까? 감소해야 돼. 이렇게 지나가겠죠? 괜찮니? 이렇게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5분만 잠깐 쉴게요. 강의실 다른 데 좀 확인해 볼게요. 더우신 분은 목도 입으셔도 돼요. 좀 많이 더워요. 김영아, 영상 좀 꺼줘. 민선 지각까지 했잖아.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정의역부터. 자, 실수 전체. 자, 두 번째 치역이라고 했죠. 잘 봐. 자, 얘들아, 2의 거듭제곱은 양수인데 빼기 붙었으니까 0보다 작아야겠죠. 맞아요? 자, 0보다 작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3을 더했으니까 y값은 뭐보다 작아야 돼? 결과적으로 3보다 작아야겠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치역 판단했으면 이거 보고 바로 뭘 판단할 수 있다고 했어? 점근선 바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럼 점근선은 y는 3이 될 거고요.
자, 네 번째는 정점 찾자라고 했잖아. 그치? 자, 제가 아까 점점 뭐라고 했어, 민혁아? 지수가 0이 되게 하는 x값 대입하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럼 지수에다가 몇 대입하면? 자, x에 4 대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2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판단해야 돼. 자, 원래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할 거야. 맞죠? 자, 근데 여기에 부호가 바뀌었다는 건 y값의 부호가 실제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어떤 축에 대칭했다는 거야? x축에 대칭했다는 거죠? 자, x축에 대칭했으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정리되겠죠. 맞습니까? 이 5가지만 너네가 잘 판단하시면 된다. 야, 씨나 더 숨이 찬다, 숨이 차. 자, 그 다음 볼게요. 하나만 더. 자,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x 더하기 1에 마이너스 3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괜찮을까요?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정역 확인하자. 자, 당연히 실수 전체가 될 거고요. 자, 치역 확인할게요. 자, 0보다 작아야 돼, 그치? 0보다 큰데 빼기 붙었으니까 0보다 작아야 돼, 그치? 거기다가 빼기 3을 했으니까 y가 뭐보다 작아야 돼? 빼기 3보다 작아야 돼. 자, 점근선 확인할 수 있죠. 점근선 y는 몇이야? 똑같이 3이 될 거고요. 자, 점점 쳐줄게요. 자, 그러면은 현우가 x에 몇 대입해야 돼? x에 그냥 1 대입하면 0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x에 그냥 1 대입하면 뭐가 0이 되니까 지수가 0이 되니까 1, 뭐가 돼?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정리되겠죠. 맞습니까? 맞나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래프 개형 확인하자. 자, 원래는 증가해야 돼. 자, 봐봐. 근데 x 앞에 빼기 있고 y 쪽에도 빼기가 있으니까 무슨 대칭한 거야? 원점 대칭한 거죠. 그쵸? 진웅아, 원점 대칭했다는 게 무슨 뜻이야? x축에 한 번, y축에 한 번 대칭했다는 거죠. 그쵸?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하게 전개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 개형 판단하고 뭐 할 거냐? 자, 대소관계랑 최대값, 최소값 확인할 건데. 자, 대소관계는 괜찮? 쉬워요. 봐봐. 자, 밑이 2인 새끼가 있고요. 자, 밑이 3분의 1인 새끼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 자, 제가 여기다가 3개를 쓸게요. 1하고 2하고 3. 얘들아, 당연히 누가 커? 2의 세제곱이 더 크겠죠, 그쵸? 근데 그래프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했다는 거야. 자, 밑이 2이기 때문에 지수함수는 증가함수인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뭘 대입한 거야? 자, 1하고 2하고 3을 대입했으니까 증가하고 있는 증가함수면 우리가 x값이 클수록 함수값도 크다는 거겠죠. 괜찮아요?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1, 2, 3 대입해볼게. 근데 이번에는 민서야, 무슨 함수야? 감소함수죠, 그쵸? 자, 감소함수일 땐 반대로 어떻게 돼? 자, x값이 커질수록 함수값은 작아진다는 거. 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대소관계 판단할 거라는 거예요. 알겠니? 단순하게 우리가 이걸 거듭제곱 다 해서 판단하겠다는 게 아니야. 지수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보고 대소관계를 판단하겠다는 거야. 괜찮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대 최소인데요. 자, 간단하게 보자. 자, 그래프가 어차피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그치? 맞아요? 자,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얘는 한없이 내려가고 얘는 한없이 올라가잖아, 그치? 최대값, 최소값이 일반적으로 존재하겠어? 안 해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정확하게 구간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끊겨 있어야 우리는 지수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괜찮아? 그런데 너네가 봤을 때 얘가 증가함수니까 당연히 누가 최대야? 베타를 대입할 때가 최대고 알파를 대입할 때가 최소라는 거 판단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감소할 때도 마찬가지야. 자, 내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구간이 생성됐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누가 최대가 돼? 이번에는 알파를 대입할 때가 최대가 되고 베타를 대입할 때가 최소가 되겠죠. 맞습니까?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간단하게 y는 2에 2x제곱 더하기 1 플러스 4 우리가 이런 거를 지수함수라고 하잖아요. 그치? 이런 거에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시험에는 잘 안 나오고요. 실제로는 어떻게 나오냐? 두 가지의 형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afx 이런 꼴인데 이때 fx가 2차함수인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꼴입니다. 자, a에 2x제곱 마이너스 k 곱하기 ax제곱 뭐 더하기 l이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내가 얘를 뭐 할 거냐면 이번에 ax제곱이라는 거를 t로 한번 치환해 볼 거야. 자, 그럼 t로 치환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돼? 요 식이 이렇게 돼요. 자, t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k의 t가 되고 더하기 l이라고 하면 몇 차 함수가 돼? 2차 함수가 되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자, 2차 함수가 지수에 주어져 있거나 우리가 지수를 치환했더니 2차 함수가 되는 꼴은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할게요. 최대값, 최소값을 두 번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옛날에 2차 함수 처음 배웠을 때 마지막에 단원이 뭐였냐면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 했었잖아요. 그치? 맞아요? 자,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2x의 플러스 3 우리가 이런 거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치? 우리가 이 당시에는 4차 함수를 몰랐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걸 뭐로 치환해서 t로 치환해서 t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자 우리가 얘를 다시 치환해서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이라고 만든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뭐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 y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맞습니까?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가 기존에 알던 함수에서 뭐가 하나 추가된 거는 무조건 최대값, 최소값을 두 번 구한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알겠니? 자 그래가지고 예시를 살짝 들면요. 페이지 왼쪽 보시면은 29번 가보시게요. 29번. 자 지금 29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y는 a에 절대값 1차 함수가 들어가 있는 형태잖아요. 그치? 맞니? 그럼 이거는 최대값, 최소값 몇 번 구하라는 거야? 두 번 구하라는 거야. 첫 번째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1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두 번째는 지수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따로따로 구하시라는 뜻이에요. 준영이 괜찮을까?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자 30번 보시면요. 자 지수함수인데 지수가 2차 함수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30번입니다. 30번.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먼저 구한 다음에 지수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이런 식으로 두 번 구해서 실제로 최대, 최소 구하자는 겁니다. 지금 괜찮을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함수에 대한 내용이 여기까지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유형은 8번까지만 진행할 거예요. 유형 9번은 빼주세요. 제가 더위에 좀 취약해서요. 일단 최대한 수업은 잘 이끌어 갈게요. 알겠죠? 도중에 제가 실수하더라도 좀 공부해 주세요. 자, 웬만하면 알 겁니다. 자, 몇 번 볼 거냐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함수 fx가 있다. 자, 근데 함수 fx가 어떤 형태야?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기본형이죠. 그쵸? 자, 그럴 때 옳은 것만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죠. 자, f-m 하고요. 자, 그 다음에 f. 자, n분의 1하고 똑같은지 확인해 달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럼 뭐 하라는 거야? 자, 정의역에 대입해야 되니까 a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n제곱.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얘를 정의역에다가 대입하면 a에 뭐가 돼? n분의 1제곱이죠. 그쵸? 얘네들은 서로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럼 기억은 틀렸죠. 그렇죠? 문제 의도는 뭔지 알겠으나 자, 니은 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f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2m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2배의 fm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똑같이 대입할게요. 자, 이 새끼 같은 경우에는 a의 2m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2배의 a의 m제곱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다르겠죠. 준영이 괜찮아? 자, 그럼 디귿 보겠습니다. 답은 디귿이겠죠. 자, 디귿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f에 mn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fm에다가 다시 n제곱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치? 자, 각각 대입합시다. 자, 대입하게 되면 a의 mn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 새끼는 a의 m제곱에다가 다시 몇 제곱하라는 거야? n제곱하라는 건데 우리가 지수법칙에 의해서 둘은 당연히 똑같겠죠. 맞죠? 답은 디귿.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몇 번 볼 거냐? 자,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함수값이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5번 보면요. 자, 주어진 fx가 뭐라고 되어 있냐? 3분의 1의 x제곱.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함수값 두 개가 존재하죠. 자, a 대입했더니 p가 되었다.
자, 두 번째는 B를 대입했더니 그게 뭐가 되었다? 자, Q가 되었다. 자, 일단 주어진 조건은 다 대입하고 봐야겠죠, 민혁아, 그치? 자, 그럼 첫 번째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자, 3분의 1에 A제곱은 P가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힌트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 얘도 3분의 1에 B제곱은 Q 이런 식으로 정의되겠죠. 다들 괜찮을까요? 자, 근데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어? 자, FA-B라고 하니까, 자, FA-B라고 하니까, 자,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 3분의 1에 A-B가 될 거고요. 얘들아, 지수가 빼기라는 거는 밑에다가 나누기 하라는 거잖아. 그치? 아니, 그럼 이 새끼는 뭐가 돼요? 3분의 1에 A제곱에 나누기 3분의 1에 B제곱이니까 대입만 하시면 되겠죠. 그쵸? 뭐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넘어가서 지수함수의 성질을 보도록 할게요. 7번하고 9번 두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보게 되면 자, fx라고 하는 게 자, 이제 a의 x제곱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조건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자, f3이 몇 분의 몇이 되었다? 자, 8분의 1이 되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괜찮아요? 자, 그럼 대입하게 되면 우리 a 값 구할 수 있겠네. a의 세제곱이라는 게 자, 8분의 1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8분의 1이라는 건 몇 분의 몇에 2분의 1의 세제곱이죠. 따라하니? 자, 그럼 세제곱 제거하고 밑에만 비교하게 되면 a는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지수함수는 어떻게 되겠어? 아, 2분의 1의 x제곱이구나. 괜찮죠? 자, 우리가 뭐라고 했어? 그래프 보면은 5가지 판단하자라고 했잖아요. 그치? 첫 번째 정의역 가자. 실수 전체. 자, 두 번째 취업 확인해야 돼. 자, 양수 거듭 제곱했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클 거고요. 자, 우리가 취업 보고 뭘 판단하자? 점근성 판단하자라고 했죠. 자, 정점 찾자 했죠. 자, 은채야, 정점 어떻게 찾자고 했죠? 지수가 0이 되게 하라고 했죠. 그쵸? 자, 그 0 대입하게 되면 함수값은 1이 될 거고. 자, 그래프 개형 확인하자. 준영아, 그래프 개형 어떻게 돼? 그렇지. 0하고 1 사이니까 감소하겠죠? 요거죠. 그쵸? 자, 기억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가 되냐? 자, 마이너스 2 대입해보자.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에 마이너스 2니까 역수에서 제곱하라는 거니까 4가 맞겠죠. 맞습니까? 자, 기억 통과. 자, 마이너스 1, 2분의 1 지나가는지 확인해보자. 자, 마이너스 1 대입해보자. 자,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2가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0이다. y는 0이죠. 그쵸? 벌써 틀렸죠? 자, 리을 보겠습니다. 자, x값이 커지면 y값은 감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치? 이 뜻이 뭐라고 했어? 민서야, 감소함수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리을은 맞았죠.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죠. 지금 아까보다 괜찮아? 난 안 괜찮은 것 같아. 나한테 매우 멀어요, 에어컨이. 수업하다 쓰러지면 한 2주 쉴 수 있겠지? 그럼 방은 끝나겠지? 자, 볼게요. 자, y 보도록 할게요. 자, a제곱. 미치겠다. 자, 3a 더하기 3의 x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문제에서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맞아? 자, 지수 함수의 기본형인데 얘가 감소하고 싶대요. 자, 그래프가 감소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이 뭐야? 밑이라고 하는 새끼가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은 진분수의 형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치? 맞아요? 자, 그럼 이 부등식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 0보다 크고 a제곱 더하기 3a 플러스 3이 누구보다 1보다 작아야겠죠. 얘들아, 무슨 부등식이야? 연립 부등식이겠죠. 그쵸? 자, 계산해볼게요. 자, 첫 번째 0보다 크다라고 해보자. 자, a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 얘들아, 이거 근 무슨 근 나와? 허근 나오는 거 확인되니? 판별식 쓰게 되면 0보다 어때? 작잖아, 그치? 그럼 이거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준영아, x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교점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자, 2차 함수가 x축보다 큰 지점 찾아야 되니까 어때? 실수 전체가 되겠죠. 오랜만에 하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행하게 되면 a제곱 더하기 몇 a? 자, 3a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자, 2차 부등식 바로 해결합시다. 자, 이때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죠. 그쵸? 자,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연립부등식 하게 되면 자, 결과적으로 그냥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가 빼기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 이쪽 건 이용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형 3번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3번에 10번 보게 되면요. 자, 함수 y는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죠. 3의 2x제곱. 그치?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동했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동시켜 볼게요. 자, 이동시켰을 때 생기는 함수가 이렇게 되겠네. y는 3의 x에 부호 바꿔서 대입해야 되고 여기는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자, 한 번에 바로 이동했는데 준영아 괜찮아? 일단 원래 어떻게 이동해? y 대신에 y 빼기 n 대입했는데 이동한 거죠. 그쵸? 이해시킨 거야. 자, 근데 이 새끼가 누구랑 똑같대? 이 새끼랑 똑같대요. y는 81에 3의 2x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가 겹쳐졌다라고 돼 있죠. 자, 이 새끼를 변형해 볼게요. 괜찮아요? 자, 노란색으로 갑니다. 자, 3의 마이너스 4제곱, 3의 2x제곱 빼기 6. 자, 파란색으로 갈게요. 자, 지수 법칙 이용하게 되면 3의 2x 빼기 4제곱에 마이너스 6. 자, 핑크색 보세요. 3의 2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재성아 누구랑 똑같아야 돼? 자, 이 새끼랑 이 새끼랑 형태가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자, n값 다 구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일단 넘어가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자, 12번 보면요.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자, y는 4의 x제곱이라고 돼 있고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진우아?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이용해서 그래프가 같아지는지 확인하라고 했잖아. 그치?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 그래프의 굴곡의 형태가 같아지려면 밑과 최고참 계수가 똑같아야 된다라고 했었잖아. 그치? 맞니?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지금 평행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대칭이동만 하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볼 때 뭐를 판단하려면 이 x앞의 개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까지는 너네가 생각해야 돼. 왜냐면 y축의 대칭 이동하게 되면 x의 부호가 바뀔 수는 있잖아요. 그치? 맞니? 부호가 바뀐다고 해서 그래프의 위아래가 바뀌는 거지 우리가 골목의 형태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쵸? 준영이 괜찮을까? 자, 그럼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4의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빼기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 얘 어떻게 돼요? 역수잖아. 4의 빼기 x제곱 마이너스 1 얘는 가능한 거죠. 그쵸? 얘는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하게 되면 똑같이 만들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기억에 동그라미. 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은 뭐라고 돼 있어? 자, 2의 2x제곱이다 라고 돼 있고요. 2의 제곱은 4가 되니까 4의 x제곱 이렇게 되겠죠. 니은도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자, 디귿을 위에다 쓸게요. y는 2 곱하기 4의 x제곱.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새끼 되는지 확인해보래. 자, 그러면 얘도 봐봐. 2에 4에 얘가 2분의 1제곱이죠. 4에다가 루트 씌우면 되잖아요. 그치? 맞니? 자, 그러면은 4의 x제곱 이렇게 있을 거고요. 4에 뭐가 돼? x 플러스 2분의 1제곱이니까 무슨 이동한 거야? 평행이동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디귿도 되겠네요. 자, 다음 리을 보겠습니다. 자, 리을 같은 경우에는 y는 4분의 2의 x제곱 플러스 1이죠. 얘들아, 이거 보는 순간 이미 끝난 거죠. 그쵸? 밑이 아예 다르죠. 그쵸? 4가 아니라 2잖아. 그치? 틀렸죠? 은채 괜찮아? 그러니까 리을은 틀렸죠. 그러니까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3개가 되겠죠. 자, 13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13번 여기만 지울게요. 자, 이제 13번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증가하고 있는 지수함수가 있대요. 증가하고 있는 지수함수가 있는데, 자, y는 3의 x-1제곱에다가, 자, 뭐라고 돼 있어? 더하기 k라고 돼 있죠? 자, 근데 얘가 뭐라고 돼 있어? 2, 4분면을 지나가지 않는다라고 돼 있으니까 x축, y축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증가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 새끼가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 원점을 지나가는 그래프까지 성립하겠죠. 아니? 그런데 원점 2로 y절편이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돼, 안 돼? 이건 안 되겠지. 왜? 2, 4분면을 지나간 거잖아. 괜찮아요? 그럼 이거를 종합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자, 함수를 f라고 하면은 0을 대입할 때 생기는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맞습니까? 원점을 지나갈 때랑 원점보다 아래를 지나갈 때랑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야겠죠. 괜찮아요? 괜찮아? 자, 그리고 15번에는 별표 2개 정도 해주세요. 15번. 자, 지금 15번 보니까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네요. 자, y는 절대값 있고요. 3분의 1의 x-1제곱. 자, 그리고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수함수에다가 절대값이 되어 있는 그래프와 y는 k. 얘들아, y는 k라는 건 어떤 축하고 평행하죠? x축하고 평행하죠. 맞습니까? 자, 그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를 찾으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물론 방정식으로도 풀 수는 있습니다. 교점이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래프를 보고 교점이 두 개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 자, 그럼 첫 번째는 우리가 절대값이 없을 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라는 거야. 우리가 아까 했었잖아, 그치? 자, 천천히 다시 해볼게. 자, 정의역은 당연히 실수 전체, x값은 실수 전체. 자, y값 확인해보자. 양수 거듭 제곱했으니까 0보다 커, 5보다 커, 빼기 4보다 크겠죠. 자, 점근선 확인해보자. y는 몇이야? 빼기 4가 될 거고요. 자, 뭘 확인해야 돼? 정점 꼭 확인해. 자, 정점 되려면 지수가 0이 돼야 되니까 x에다가 1 대입해야겠죠. 다 같이 확인해. 자, 1 대입하게 되면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래프 개형 확인하자. 자, 3분의 1이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감소하겠죠. 따라하니? 재성이 괜찮아? 자, 그래프 그립니다. 자, 점근선 몇이죠? 빼기 4. 대충 이 정도 그릴게요. 빼기 4. 자, 지나가는 정점이 어디였죠? 1, 빼기 3이었죠? 1, 빼기 3 대충 찍을게요. 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 미쳤나봐. 죄송해요. 감사하죠. 정말 죄송해요. 죄송해요. 자, 다시 한번. 자, 1, 빼기 3 지나갈 거고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겁니다. 됐어요? 자, 준영아, 우리는 이 그래프를 무슨 값 해야 돼? 절대값 해야 되잖아. 그럼 x축 밑에 있는 그래프를 위로 뒤집는 거라고 예전부터 설명했었죠, 그렇죠? 맞아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 봐봐, 점근선하고 그래프가 다 같이 올라가는 거야. 다 같이 올라가는 거야. 그럼 점근선이 위에 몇만큼 생겨? 4만큼 생기겠지. 자, 그리고 그래프가 뒤집히니까 이렇게 되겠죠. 1, 빼기 3을 지나가던 점근선이 1,3을 지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얘랑 x축과 평행한 어떤 y는 k랑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럼 두 점에서 만나게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어떻게 돼? 당연히 이런 식으로 지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겠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찾는 k 값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원점인 0보다 커야 되고 누구보단 봐봐 점근선보단 작아야 교점이 두 개가 되겠죠. 맞습니까? 0부터 4 이렇게 되겠네. 자, 왜냐면은 얘들아 0일 때 교점 하나야. 0보다 커야 교점이 두 개가 돼. 괜찮니? 근데 이렇게 가다가 점근선이 딱 되게 되면 교점 몇 개가 돼? 여기서 하나밖에 안 생겨요. 왜? 여기는 점근선이기 때문에 교점 3개 안 생겨. 당연히 안 생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4보다 작아야 돼요. 재생이 됐니? 괜찮아? 만족하는 자연수는 1, 2, 3, 3개가 되겠죠. 이건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형 4번 지수함수 그래프 위의 점은 여러분이 함수값 찾아서 직접 계산하도록 하세요. 이거 제가 계산 안 합니다. 근데 뒤에 어려운 것만 제가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18번 보겠습니다. 자, 18번 보고 뭐라고 되어 있냐? 자, y는 2의 x제곱,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프 위에 두 점이 있대요. 자, 이렇게 그릴게요. 지성도 이렇게 생겼어. 증가한데. 자, a, b에 대해서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자, 좌표 가져갈게요. a, 2 a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b, 2 b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근데 문제에서 a, b의 길이가 5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몇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5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 이거 이대로 계산 안 할 거죠? 자, 3분 AB의 제곱이 몇이다? 25다 라고 계산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식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B하고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2의 B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의 제곱 얘가 25가 되겠죠. 분석이 괜찮을까? 자, 그리고 기울기가 몇이라고 돼 있어? 기울기가 이라고 돼 있어. 쌤, 응? AB가 2인데 그러면 AB 제곱 못 해야 되는데. 네, 저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알겠죠? 괜찮아요? 다치지 말자. 자, 뭐가 되겠죠? 아무튼. 더위 먹었나 봐, 진짜. 자, 기울기 뭐라고 돼 있어? 이라고 돼 있죠? 우리 기울기 어떻게 구해? x 증가라는 분의 y 증가라는 그치? 자, b-a분의 2의 b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 얘가 이거가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하게 되면요 2의 b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이 뭐가 돼요? 자, 2배의 b-a 차 이렇게 되겠죠? 괜찮니? 자, 그럼 조금 더 변형해서 이렇게 갈게요. 우리가 어차피 구할 게 뭐냐면요 얘를 구해야 돼, 얘를 구해야 되니까 얘를 2분의 1로 바꾸자.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좋은 일이 조금 벌어지잖아.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제곱했으니까 자, 4분의 1에 2의 b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더하기 2의 b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의 제곱 얘가 몇이라는 거야? 5라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여러분이 얘는 따로 보여줄 수 있겠죠. 그쵸? 네, 여러분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자, 유형 5번까지 하고 잠깐 좀 돌릴게요. 자, 21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 좀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4x제곱, ax제곱, y는 k.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문제 쭉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알파벳 있으니까 보시면요. 자,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3배 차이 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치? 맞아요? 자, 그러면 봐봐요. 얘들아. 여기 삼각형하고, 준영아, 여기하고 몇 배 차이 난대? 3배 차이 난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맞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지점 x를 이렇게랑 이렇게 구하게 되면 얘네가 3대 1이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대 몇이 돼? 3대 4가 되겠죠. 맞아요? 요거 이해되니? 3대 4가 되겠지? 그럼 내가 뭐 할 거냐면요. 어차피 y가 k라면 자, 첫 번째 교점 찾자. 자, y에다가 k 대입하면요 4의 x제곱은 k라고 합시다. 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지수 나타내기 위해서 로그 배웠잖아요. 그치? 맞아요? 로그 쓰게 되면 어떻게 돼? 로그 4의 k가 되겠죠. 그게 어디야? 여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a의 x제곱이 k라고 해보자. 이게 어떻게 돼? 자, x는 로그 a의 k 이렇게 되겠죠. 맞아, 준영아? 오케이. 이 새끼는 로그 a의 k 이렇게 되겠죠.
근데 민서야, 이 x좌표랑 이 x좌표가 몇 대 몇이야? 3대 4라고 했잖아, 그치? 맞아요? 이렇게 되겠네? 자, 갑니다. 이래식 쓸게요. 로그 4k가 로그 8k 있다고 해보자. 자, 3대 4이기 때문에 여기다 몇 분의 몇 곱하면 돼? 3분의 4만큼 곱하면 같아지겠죠. 괜찮아요? 얘가 3만큼이고 얘가 4만큼이니까 여기다 3분의 4 곱하면 똑같아지겠지, 준영아. 그치? 맞니? 인체 괜찮아요? 자, 그럼 바로 가. 어차피 얘들아, 진수가 똑같잖아. 진수가 똑같으니까 밑이 같으면 되는 거지, 그치? 맞니? 자, 이거 조금 더 변형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로그 4의 4분의 3제곱의 k. 얘는 로그 a의 k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봐봐. 얘를 분모라 생각하고 역수로 넣어준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럼 누구랑 같아야 돼? 자, 4에 4분의 3제곱하고 a가 같아야겠죠? 자, 4는 2의 제곱이니까 2에 2분의 3제곱은 a가 될 거고, 따라서 얘는 뭐가 돼? 2루트 2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a 값은 2루트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물론 뭐 지수만 써서도 구할 수 있겠지만 우리 로그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풀어도 상관없겠죠? 자, 그 다음 계속관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이 문제 하나 더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지금 22번 보게 되면요. 자, 첫 번째가 4제곱근 8이라고 돼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16의 3분의 1제곱. 세 번째가 0.5에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4분의 5제곱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지수라는 거에서 대소관계를 했었잖아요. 그치? 그럼 우리가 지수에서 대소관계 판단할 때 어떻게 해서 거듭제곱근이 똑같게 했잖아요. 그치? 지수 함수는 조금 달라. 밑을 같게 만들어야 돼. 자, 그럼 첫 번째 거 보자. 자, 이렇게 되겠네요. 8에 4분의 1제곱인데 얘가 2의 세제곱이니까 결국은 2의 몇 분의 몇 제곱? 4분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은성아 괜찮아?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얘 자체가 2의 4제곱이잖아요. 그치? 맞니? 그럼 결국은 2의 4제곱이니까 2의 3분의 4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마지막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새끼는 뭐야? 0.5라는 게 이미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4분의 5제곱이죠. 자, 그럼 역수제곱근 하게 되면 2의 4분의 5제곱. 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맞니? 자, 그럼 밑이 서로 어때? 이미 똑같죠? 자,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자, 4분의 3. 3분의 4가 여기 있겠네? 가장 작겠네? 맞아요? 자, 그럼 얘들아 물어보자. 3분의 4가 더 클까? 4분의 5가 더 클까? 3분의 4가 더 크겠죠? 아니? 자, 그럼 3분의 4가 여기 있을 거고 마지막에 4분의 5가 여기 있겠죠? 자, 그럼 대소관계 우리가 알파벳으로 써주게 되면요. 이 새끼가 A가 되고 이 새끼가 C가 되고 이 새끼가 B가 되니까 대소관계는 이렇게 바로 판단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자, 지수함수에서 요구하는 대소관계는 이렇게 있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몇 번 볼 거냐면요. 24번과 25번을 볼 건데 잠깐 25번 잠깐 봐봐. 자, 25번에 0하고 1 사이의 진분수인데 2랑 2의 a제곱하고 2의 a의 a제곱이라고 돼 있잖아. 제가 여러분 공통수학 1할 때 부등식 풀 때도 제가 뭐라고 했어?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냥 조건에 맞는 숫자 대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네 그럼 a에다가 몇 대입할래? 2분의 1이 가장 효율적이겠죠. 맞습니까? 괜히 알아보겠다고 나대지 마세요. 적당한 숫자 대입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알겠죠? 2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4번 볼게요. 요거 하고 잠깐 좀 볼게요. 자, 이 새끼도 마찬가지고 0하고 1 사이의 진분수인데 자, 일단 A, B, C를 다 무슨 꼴로? 지수꼴로 고칠게요. M 플러스 1분의 1 M 플러스 1 2분의 M 플러스 1 N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새끼는 M 플러스 3분의 M 플러스 2. 자,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자, 이렇게 계속 비교하라고 돼 있는데 얘들아 어차피 n에다가는 자연수 대입할 거잖아요. 그치? 문제에서 조건에 뭐라고 돼 있어? 자연수 n이라고 돼 있으니까 진호아 내가 여기다 어떤 자연수를 대입하든 성립해야 되잖아. 그치? n에다 몇 대입할래? 1 대입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쵸? 자, 그럼 대입할게요.
자, n에다가 1 대입하게 되면 a의 몇 분의 몇 제곱, 2분의 1제곱, a의 몇 분의 몇 제곱, 3분의 2제곱, a의 몇 분의 몇 제곱, 4분의 3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누가 큰지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거겠죠? 맞아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선생님 이거 통분해서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지 마요. 지금 봐봐. 얘들아, 분모랑 분자랑 몇씩만큼 차이나? 1씩만큼 차이 나잖아. 그치? 그럼 너네 이거 봐봐. 99분의 98이 있다고 해봐. 준영아, 2분의 1이 커, 99분의 98이 커? 99분의 98이 더 크죠? 맞습니까? 그럼 분모 분자가 똑같이 커진다고 했을 때 누가 더 커? 당연히 커지는 숫자가 더 커지겠죠. 맞아? 근데 문제는 얘가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럼 누가 제일 큰 놈이야? 이놈이 제일 큰 놈인 거지. 그치? 순서대로 되겠죠. 네, 그거만 셔터 할게요. 자, 시작할게요. 목표는 최대한 달성하도록 할게요. 자,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 문제니까 상당히 쉽습니다. 자, 함수 y는 자 2의 x 마이너스 1제곱에 자 더하기 k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그래프 간단하게 그리면은 밑이 어쨌든 1보다 크니까 증가하고 있는 거겠죠. 맞아요? 자, 근데 x 값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자,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자, 마이너스 4까지 나와 있습니다. 4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최대값이 7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최대값이 어디가 되겠어? 여기가 7이게 되겠죠. 그럼 이 새끼는 결국 3,7이라고 하는 좌표 가져가겠죠. 맞습니까? 자, 이거 함수에다가 대입하면 준영아 K값 구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럼 K값 계산할게요. 자, 2의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K를 한 게 7이니까 따라서 K는 몇이야?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 그치? 자, 함수 구했어. 자, K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하고요. 자, 문제에서 뭘 구하래? 자, F3 구하라고 했으니까 3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 3 이렇게 되겠죠? 준영이 되니? 답은 3번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29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27번 볼게요. 27번에 이렇게 돼 있죠. 3의 x제곱 곱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이거 하나로 뭉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 3의 x제곱에 곱하기 4분의 1의 x제곱 역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지수가 똑같으니까 밑에 끼리 곱할 수 있어서 얘는 결과적으로 몇 분의면 4분의 3의 x제곱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 있겠죠. 그쵸? 여기에서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야. 그치야? 알겠지? 이 형이 잘 찼어? 네. 수줍게 웃어도 잣단으로 변하지 않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9번 별표 하나. 자, 29번은 첫 번째로 지수에 들어가 있는 1차 함수를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x-2하고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제가 1차식의 절대값 들어간 그래프는 항상 2차 함수처럼 생각해도 상관없다고 했죠. 자, 여기에 너네가 항상 내가 말하는 게 제곱이 있다고 생각하고 2차 함수처럼 생각해라. 알겠지? 준영아, 그럼 꼭지점 몇 컴마 몇이야? 맞아요. 2,3이에요. 그리고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인데 1차 함수를 절대값 한 거니까 V자로 정리만 해주시면 된다. 알겠죠? 자, 그럼 가장 가운데 존재하는 초계방 정식은 x가 2고요. 자, 문제에서 주어지는 x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입니다. 자,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을 거고요. 3은 여기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부터 이 지점까지 뭐 하라는 거야? 최대값, 최소값 찾으라는 게 우리 첫 번째 목적이라고요. 이해되니? 자, 그러면 t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t값의 최대값은 x에다가 몇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 1 대입해야겠죠? 맞아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6이 될 거고요. 최소가 되는 건 준영아 x에다가 몇 대입해야 돼? 2 대입하면 되겠죠? 2 대입하면 3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문제를 다시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y는 a의 t제곱인데 t의 범위가 3부터 6이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럴 때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최대값이 8분의 1이다 라고 돼 있죠.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 a가 뭐라고 돼 있어?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얘들아, 그냥 0보다 크다라는 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 케이스를 다 따져야 되는 거지. 그치? 맞니? 자, 그렇게 되면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아, A가 1보다 크면 증가하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치? 맞아? 그럼 T에다가 3, 5 이렇게 대입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최대값이 8분의 1이라고 돼 있으니까 5 대입하면 최대값이 되겠네. 자, 그러면 A의 5제곱이 몇 분의 몇이 된다라는 거야? 자, 8분의 1이 된다는 거야. 됐어요? 자, 근데 이 새끼는 뭐가 돼? 2에 마이너스 3제곱이죠. 맞습니까? 그럼 내가 여기다 뭐 할까? 각각 5분의 1제곱을 할게요. 5분의 1제곱, 5분의 1제곱. 자, 그럼 따라서 우리가 구한 첫 번째 A 값은 뭐가 되는 거야? 2에 마이너스 5분의 3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근데 얘들아, 얘가 1보다 클까요? 얘들아, 1에 얘가 1보다 클까 작을까? 0, 얘들아, 2에 0제곱이 1이잖아. 그렇지? 맞니? 그러면 얘는 0보다 작은 숫자 들어갔으니까 1보다 작겠죠. 맞니? 아, 얘는 1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안 되는 거지. 맞니? 진행이 괜찮아? 자, 그럼 두 번째 뭐로 가야 돼?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자,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어때? 감소하잖아요. 그쵸? 3 대입하고 6 대입해야 되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거의를 많이 먹었네. 맞죠? 네. 아휴, 너무 개판이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얘가 8분의 1이다. 그래도 저의 눈물의 똥꼬쇼를 지켜봐주셔서 감사해요. 알겠죠? 자, A는 어떻게 돼요? 2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죠? 어쨌든 얘도 1보다 작죠? 그쵸? 어쨌든 안 되죠? 그쵸? 네, 넘어갈게요. 자, 6이고요. 최대값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3 대입해야겠죠? 3. 얘가 최대값이겠죠? 자, 3 대입하게 되면 A 세제곱은 자, 8분의 1이고요. 자, 이 새끼가 A의 뭐가 돼? 아이고,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어떻게 돼? A는 2가 되고. 아, 죄송합니다. 2분의 1의 세제곱이죠? 그쵸? 자, 그래서 A는 몇 분의면?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 자, A가 2분의 1일 때 무슨 값 찾아라? 최소값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6을 대입해야 최소값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몇 분의면? 6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네, 답은 3번이겠죠? 네, 3번. 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33번 빼주시고요. 33번. 네, 합성 함수 안 배우신 분들이 있어서 33번 빼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8, 9, 10 빼도록 할게요. 38, 39 다시 빼도록 할게요. 자, 가도록 합시다. 30번 보도록. 자, 갑니다. 자, 30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새끼 보면요. 지금 함수가 조금 특이하죠? 자, y는 3에 x제곱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고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치? 자, 그럼 난 이거야, 얘들아. 이 문제 푼 거랑 저 새끼랑 다를 게 없다는 거야. 우리는 누구부터? 지수부터 치환해서 최대치에서 구하자는 거야, 그치? 알겠니? 자, 그럼 첫 번째 갈게요. 자, 내가 누구를 t를 뭐라고 하겠다?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이라고 하겠다. 자, 그럼 그래프 그리게 되면 이 새끼는 아래로 굴러도 될 거고, 준영아, 축의 방정식 몇이야? 1이죠. 축의 방정식 1인데 준영아, 지금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2가 되잖아, 그치? 맞니? 우린 이거 가지고 t의 범위를 찾아야 된다고. 그럼 준영아, 가장 크려면 t에다가 몇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 1 대입해야 최대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1 더하기 2 빼기니까 2가 될 거고, 준영아, 뭘 대입해야 최소가 돼? 1 대입하면 몇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아니? 자, 그 다음에 우리 치환했으니까 y는 뭐가 돼? 3의 t제곱이 되죠. 근데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2부터 t가 어디까지다? 2까지다라는 거야. 괜찮니? 그럼 준영아, 얘가 지금 1보다 크니까 증가하죠. 그쵸? 맞아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자, x는 a에서 최대값 b를 가진다. 최대값 찾아야 돼. 자, 그럼 우리 최대값 찾자.
자, 최대값 찾으려면 당연히 뭐 대입해야 돼? 2 대입해야겠죠. 자, 2 대입하게 되면 3의 제곱이니까 9가 될 거고요. 자, 그럼 그 전에 t값이 몇이었어? t값이 2였잖아, 그치? 맞아? 근데 얘들아, t값이 2가 되려면 x에다가 몇 대입해야 돼? 봐봐, t값이 2가 되려면 아까 최대값 x에다가 몇 대입했어? 마이너스 1 대입했겠죠. 아니? 자, 그럼 결국 이 새끼가 뭐가 돼? 1가 되는 거고 최대값이 2가 되는 거니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9가 되겠죠. 1번 되겠지.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 자, 그래서 나머지는 최대 최소 가는 거라 제가 굳이 더 안 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몇 번 볼 거냐면 저는 37번 보도록 할게요. 37번. 자, 37번 보게 되면요. 일단 y부터 함수를 보게 되면 조금 더럽게 돼 있어요. 자, 3의 마이너스 2x제곱.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3의 2에 3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빼기 3 이렇게 돼 있죠. 괜찮을까요? 자, 이건 여러분 취향입니다. 저는 음수 제곱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보통 이렇게 정리하는 편이에요. 3분의 1의 2x제곱. 이건 제 취향입니다. 3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3. 됐습니까? 잘못했냐? 제대로 썼죠? 나 잘못 쓴 줄 알고. 자, 그럼 첫 번째 뭐 하자? 시원하자. 누구를? t를 3분의 1의 x제곱이라고 하자. 괜찮아요? 자, 근데 x의 범위가 몇부터 몇까지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라고 돼 있으니까 자,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인데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다. 자, 그럼 우리 t의 범위 찾아야 돼. 은채야, 뭘 대입해야 최대가 돼?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최대가 되겠죠? 자, 역수에서 제곱하니까 9가 될 거고 민서야, 1 대입해서 최소가 되겠지. 몇 분 내면? 그냥 3분의 1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분의 1의 x제곱을 치환했으니까 어떻게 돼? 이 새끼는 t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의 t가 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형아, 근데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그렇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t가 9보다 작거나 같겠죠. 괜찮아요? 자, 그럼 무슨 볼록? 자, 아래로 볼록. 축의 방정식 t는 1이고요. 자, 범위가 여기 3분의 1 그리고 9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민서야, 뭐가 최소가 돼? 1 대입했을 때 최소, 그치? 5 대입했을 때, 9 대입했을 때 최대가 되겠죠. 이게 각각 A, B가 되겠지. 괜찮니?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죄송해요. 오늘 제가 더위를 먹었네요. 알겠죠? 얘들아, 내일부터 강의실 그냥 일로 오세요. 알겠죠? 여기서 할게요. 알겠지? 저기 밑에 너무 더워. 저번 주부터 조금 더운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안 되겠더라. 일로 오세요. 알겠지? 자, 남은 시간 동안 유형 8번까지만 정리하고 바로 이거 하도록 합시다.